이슈가 되고 있는 인물을 살펴보고 집중 조명해보는 수도권 인물탐구입니다. 오늘은 어떤 인물들이 이름을 올렸을까요?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인물, 바로 분단 문학을 대표한 소설가 이호철 씨입니다. 뇌종양으로 투병하던 이호철 소설가가 최근 병세가 악화돼 지난 18일 은평구의 한 병원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고인의 장례는 대한민국 문학인장으로 엄수됐는데요. 어제 저녁에 열린 영결식에는 고은, 백낙청, 이어령, 김남조 등 생전에 고인과 친했던 문단 인사들이 참석해 고인을 추억했습니다. 고인은 한국 분단 문학의 개척자이자 거장으로 불렸는데요. 1974년 문학인 61인 개헌지지 선언 때 고인과 함께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갇혔던 황석영 소설가는 저서 한국 명단편 101에서 당시의 이호철을 좌장이었고 큰 형님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함경남도 원산에서 태어난 이호철 소설가는 어린 시절부터 김소월의 시와 이광수의 소설을 접하며 문인의 꿈을 키웠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 때 6.25 전쟁이 터지면서 포로로 잡혔다가 구사일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듬해 염상섭 소설가를 통해 황순원 소설가를 만난 이호철 소설가는 서울로 올라와 황선우 소설가에게 지도를 받았고 단편소설 타량과 나상을 발표하며 등단해 본격적인 작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고인은 장편소설 소시민, 서울은 만원이다, 남풍, 북풍, 판문점 등 수십 편의 작품을 남겼는데요. 그중에서도 1961년 사상계에 발표한 단편소설 판문점은 대표작으로 꼽힙니다. 고인은 유신헌법 개헌 반대 서명을 주도했다가 1974년 무인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혐의로 투옥되는 등 민주화 운동에도 앞장섰는데요. 문인 간첩단 사건은 법원의 재심으로 2011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고인은 전쟁과 이산의 아픔을 직접 체험한 작가로서 남북 분단의 비극을 세련된 언어로 표현해왔는데요. 분단 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로 이름을 남긴 고인의 시신은 광주시 국립 5.18 민주묘지에 안장됐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인물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 인물 탐구 두 번째 인물은 사진작가 현효재 씨입니다. 사진작가 현효재 씨가 지난 2013년부터 전국 군부대 50여 곳과 군인 2천여 명의 사진을 촬영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역을 하루 앞둔 장군,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폭발 당시 사고를 당했던 김정원 하사, 밥통을 들고 포즈를 취한 취사병, 90의 나이에도 카메라 앞에서 군인다움을 보이고자 했던 노병, 지난 4년여간 사진작가 현효재 씨의 흑백 렌즈에 담긴 이들인데요. 지난 14일에는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나는 군인이다 전시를 마쳤습니다. 특전사, 상무대 등 각종 부대 시리즈, 군복 시리즈 등은 그가 보인 군인 연작 시리즈들인데요. 육군 소위로 임관한 장교 6명의 변천사를 해마다 기록하는 작업은 그중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대한민국 육군 창군 70년 이래 사병부터 참전 용사, 국가유공자까지 찍는 거대한 프로젝트는 없었습니다. 여정의 시작점은 지난 2013년 육군 제1보병사단에서 부대 소개 영화를 제작하면서 맺게 됐는데요. 30년간 군 생활을 한 한 직업군인에게 미처 두 아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고백을 듣고 사진을 찍기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군인의 표정, 군인의 신념을 찍어보겠다는 그의 생각은 이미 4년이 지났는데요. 재능 기부로 시작한 탓에 지출도 컸습니다. 최고의 군인들을 찍기 위해 최고의 카메라와 조명부터 구입하다 보니 장비값, 교통비, 숙박비 등 2억 원이 넘는 사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는 주관과 편견을 배제한 채 그 일을 하면서 배어나는 신념 어린 군인들의 표정을 담고 싶어서 흑백 사진을 고집하고 있는데요. 최근엔 판문점에서 근무하는 중립국위원회 소속 스위스 군인이 먼저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엔사 정전위원회의 군인들을 찍었고 조만간 주한미군으로까지 작업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군인들의 표정과 신념을 찍어보겠다는 현효재 사진작가의 프로젝트가 이미 국경을 넘어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우리 군인들은 물론 세계 여러 군인들의 멋진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내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인물탐구였습니다.